왠지 나른한 기분이 좋아 끝을 타고 도는 달콤한 온기가 떠나지 마라 달라고 떠나지 마라 안 돼요? 안 해도 돼요. 책상 옆으로 흘러가는 시간 잠시 서랍에 담아두고 수천으로 가버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경선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핸드폰 100% 여론조사. 안심번호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당원 투표가 뭐 한 50%, 그 다음에 집전화로 하는 여론조사가 50%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조직선거나 동원선거를 야기할 우려가 너무 높다라고 해가지고 일단 이번에는 당원 투표는 없는 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집전화 여론조사도 너무 객관적이지 않다. 낮 시간에 집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50대 이상일 확률이 높고, 또 이게 어쨌든 인구수에 맞춰서 비율대로 여론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50대, 60대가 20대로 눌러요. 나이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동응답기에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부터 이제 핸드폰으로 하는 여론조사로 100% 바뀐 거고, 통신회사에서 번호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추출해서 넘겨주고, 인구 비례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순천 같은 경우는 30대 남성은 뭐 7%, 30대 여성은 뭐 5%, 뭐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번호를 추출해 주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인데, 후보가 3인 이상이 되면 결선 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1, 2위가.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은 변수가 생길 것 같고요.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고 또 정치인으로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소명이 생긴 입장에서, 제가 요즘 이제 지역에 다니면 술자리나 이런 데 많이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건배사를 요구를 받는데, 제 건배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재선 넘어 대선으로가 제 건배사인데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헌법에 만 40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 출마를 못해서 저는 재선을 다 완료해도 대통령 출마를 못합니다. 3선 의원이 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을 정말 바꿀 수 있는 그런 정치를 좀 해보고 싶고요.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저 이정현 의원님이 여기 선거사무소가. 어딘가에 파랑새를 찾고 싶었지. 의원님 계세요? 아니 여기 사무실에 그거 안 나오셔요. 아, 그러세요? 밖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아, 어떻게 그럼 평일에는 안 오세요? 그거 안 오셔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네. 그리고 여기 저희들 얼굴 안 보고 오래됐어요. 아, 그러면 어디 계세요? 좀 얼굴 시민들 만나가지고 그 보통 이제 뭐 아침 인사나 뭐 퇴근 인사 하러 어디 자주 다니세요? 저희가 그럼 아침 인사, 퇴근 인사를 시켜줄게. 아직은 우리 다른 의원님들은 뭐 거동들이 그 자리에서 하시던데 네. 그냥 이게 개인 이렇게 만나다니까. 개인만 뭐 네. 굳이 사무실 곡성에도 하나 있지 않았어요? 성에는 있었었죠. 어. 지금은 그 선무가 빠져나와서 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이게 외곽 지역에다가 들어서 여기가 아닌가? 우리 곡성 걸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곡성 다시 찾아왔는데 거기 네. 거의 막 밖에 해외는 그런 선거를 좀 싫어하신다대요. 난 모르겠는데 저희 이렇게 서봐가니까 뭐 길에서라도 인터뷰를 해서 조금 목소리 좀 담고자. 근데 다 거지다고 여기부터 왔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은 좀 특이하세요. 사무실에 안 들어와요. 네, 네, 사무실은 뭐 아니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한두 번씩 들어올 만도 한데 전혀 안 들어오시고 네. 회의를 하면 우리가 의원님한테 가서 하든지 뭐 이 정도 안 들어오세요. 그냥 현장에서 승부를 보겠다. 그렇죠. 선거 사무실도 대로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데 제가 내일 네. 어차피 내일까지는 계시죠? 모레까지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걸 정리해가지고 네.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거든요. 연락 주신다고 해서 연락 안 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진짜 부산 쪽에서 후보자님들 엄청 많이 찾아다니는데 연락을 안 주세요. 오늘은 멋진 옷을 차려입
청렴한 게 아닐까요? 신뢰할 수 있는 거. 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치인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게 좀 그거 아닐까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것도 제대로 잘 안 지켜지는 게 많이 보이고 하니까. 학생들에 대한 보완이 없다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보면 대학 구조평가 같은 경우에 그 부분이 저는 제일 신경 썼거든요. 대학 구조평가. 대학을 등급을 나눠가지고 어디는 좋은 대학교가 되고 어디는 나쁜 대학교가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예요. 우리들의 희망감으로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사실은 얘는 여기 학생들보다는 5, 6년 선배들이 먼저 했으면 현 실업난도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하면은 얘 후배들이 또 좀 더 좋겠죠. 그래도 학생들이 좀 늦었지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좋은 현상이 아닌가. 좀 어떠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아까 얘기 들으니까 DJ 정부 이후에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한 거는 오늘 처음이라고 하던데 그냥 거의 20년 만에. 몇 년 전에 할 때도 지난번 선거 때는 그래도 SNS에서 많이 이렇게 됐지 이렇게 행동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SNS로 많이 격려를 했었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실천하는 거겠죠. 젊음이야말로 희망이라고 했었지. 가끔은 눈을 감고만 부담적인 말을 하면 어떡해. 큰 거. 고생하십시오. 고생 많으시죠? 네, 오늘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대신 우선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투표에 히트!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고기 없는 요새 낚싯대 던지던 15년 만에 학생들이 저한테 가서 한 건데 손가락이 그거 피아노를 치. 예전에 이제 국정화기 개선기 문제 이거를 할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게 나와야 그분을 아무렇지 않고 비 오는 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이 텅빈 강변북로를 달려본다. 이제 최근에 들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강주 시민들을 너무 속상하게 한 것이죠. 어려울 때는 내려와서 강주가 민주당의 심장이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살만하면 자기 사람 신기하고 공천할 때 그리고 또 호남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강주 시민들은 너무 이제 속상한 겁니다. 더 속상한 것은 이제 제1야당으로서 박근혜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정권 교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강주 시민들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떠난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독점 체제보다는 강주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번에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해서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가슴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경쟁해야 된다. 이렇게 경쟁하니까 개파 보스들이 자기 사람 공천 못하고 좋은 사람을 지금 심으려고 하지 않아요. 광주가 이렇게 그 정체된 이유가 그 여당의 이 지역에서 여당으로 일당으로 이제
그 활동해왔던 당과 그분들이 그 소속돼서 활동해왔던 분들이 어떤 이제 공약이나 정책을 말로만 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실천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광주의 현 주소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실망을 느끼고 광주의 변화를 가져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과거의 그 모습들이나 과거의 광주에 있어서의 여당의 그런 체질들을 가지고서는 광주에 더 이상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광주에서 기득권을 놓고 새롭게 우리 지역민들에게 그 변화를 이야기하고 선택을 받아서 그 힘으로 광주를 변화시키고 정치도 또한 변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얼굴마담으로 몇 명 세우고 어떤 요식행위 오디션 방식으로 청년들 세우는 거, 언론이든 청년들이든 정확하게 비판해서 다시는 그렇게 청년들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되고요. 이건 진보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적인 그 정치 세력이 이 국민의당에 합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저희는 이제 천정배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전 국민의의 개혁적 정치로서는 걸어왔던 사람들인데, 지난 2월 1일 날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그렇게 하게 되어서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 인식과 정치적인 노선이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국민당 합당할 때도 당시 창당준비위원장이었던 한상진 교수가 안철수 대표와 함께 이승만 국부론 등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어떤 심정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합당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북한의 햇볕 정책에 대한 이 당의 안철수 대표의 이 정견과 우리는 매우 다릅니다. 필리버스터 정국에 대한 의견도 저희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정치 노선을 차이를 좀 좁혀가면서 뭔가를 해보자고 하는 게 이제 입장인데, 그런 것을 가장 그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이제 최근에 야권연대 이슈였습니다. 야권연대. 그래서 야권연대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를 따르는 진영에서는 무조건 야권연대는 없다는 독자 노선만 지금까지 계속 주장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개혁적인 노선을 가지고 있고, 그래왔던 이제 천정배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쪽 사람들은 호남에서는 경쟁을 하되 수도권을 비롯한 비호남 지역에서는 야권 연대를 하는 것이 여당이 말하자면 압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정치적 견해의 차이는 이게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화합을 하고 조절하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서 지금 현재 국면까지 지금 왔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민회의가 합당을 하기는 했죠. 합당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뭐 공동대표까지 시켜준 거 아닙니까? 국민회의 대장을. 예. 천정배 의원을. 예. 그런데 국민회의 세가 있고 그 세력의 규모가 있고. 네. 원래 있던 국민의당이 규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예. 근데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실은 규모인데. 지지율도 네. 그렇고. 네. 근데 무지하게 1대1의 모든 것을 원하더라고요. 국민회의 쪽에서. 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광주광역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위원장도 하겠다. 네. 뭐 공동위원장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사무처장도 선관위에다 등록하는 사무처장도 하겠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을 네.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당이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지금 저희 공동 지도부들이 많은데 공동 지도부들이 우리 내부에서 서로 조정해 가면서 하나된 목소리로 최초의 국민의당의 그 깃발을 들었던 양대 기득권 세력의 그런 기득권 유지의 모습과 다른 실천하는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유일하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처음 먹는데? 그거 뭐 하나, 둘, 셋. 투표에 진짜 못해. 자, 투표의 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시고요. 고맙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가슴 벅찬 미래를 yes. 우린 얼마나 꿈꾸고 기대했던가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아니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저희 이제 선거 때니까 어르신께서 이제 모아셔갖고 저쪽에서 이렇게 단톡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뭐 교육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 모이신 분들은 뭐 자원봉사자분이세요? 아니면 당원분들이신 거예요? 투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 분들? 그럼 개소식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오신 건가 봐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투표 참관인들은 우리가 그 동별로 이제 그 하루에 3개동씩 장소도 모르고 가서 몇 시에 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 안 되게 그런 거를 참고하려고 이렇게 동별 하루하루 2시에 매일 2시에 이렇게 저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차원에서? 그게 지금 끝나고 이제 가시는 거죠. 그 지금 참관인 교육가 이거라면 참관인 교육도 하고요. 지역에 이제 저희가 이제 당번제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갖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뭐 현수막은 합판 같아요. 어떤 거예요? 대통령 지금 하고 아니 소원해 주신 거예요. 합성을 어떻게 써요? 연락 좀 주고 보세요. 네, 저희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룡TV의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비대위에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의견을 좀 내놨는데 그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전에 그 문재인 의원하고 좀 그건 없어요. 자꾸 야마줘갖고 지적질 하는 거를 뭐좀 배워주는데. 굴비역듯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은 저희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너희들 당 정리도 안 해주면 한쪽 부분 빨리 정리를 해서 총선체를 가든지 지금 내일이 총선인데 정리가 안 되고 우리는 지금 다니면 중앙당 방침이 뭐냐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우냐 그럼 그렇게 할 바는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보다시피 이 밤까지 유권자들한테 총선에 어쨌든 승리를 하고 봐야 되니까 이 시간에 뛰잖아요. 뛰게 거기에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은 일정 부분 늘어갖고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당의 지원이 지금 전혀 없다. 전혀 없죠. 오히려 당이 지금 힘들게 하고 있죠. 저희들도 지금 당장 내일 모레가 코앞인데 아니 느닷없이 뭐 내일 모레 공천 경선한다고 하고서 두 후보 있는데 그것도 공천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내일 해서 접수해서 모레 이틀이면 홍보 유인물 뭐 만드는 정관에 제출할 시간도 없고 이러는 그렇게 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일찍 하든지 그러면 단일 후보로 해서 해주던지 그리고 홍보 우리 뭐 둘이라고 그래서 1인당 1,400만 원에 또 공천 심사비 300만 원에 그럼 나 같은 시민사회는 벌써 그 돈이 한 1,700여만 원 나가는데 이게 우리 당의 어떤 큰 흐름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촬영하다가 전주 CBS로 오늘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그대와 함께 그곳에 가려네. 네, 현재 총선 유랑팀은 전북 전주 덕진구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지낸 3선 경력의 정동영 후보와 그리고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더민주의 김성주 의원이 경합 중에 있는데요. 재밌는 점은 두 사람 모두 전주구와 서울대 선후배간이란 점입니다. 이 때문일까 1996년엔 김성주 후보가 정동영 캠프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 하나는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후보, 이곳 전주 덕진에서 15대, 16대, 그리고 18대 총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18대 총선, 처음부터 덕진이 나온 게 아닙니다. 서울 동작을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하고 2009년 4.29 재보선에 무소속으로 이곳 전주 덕진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19대도 서울 강남을에 출마를 했다가 마찬가지로 낙선을 하고 이번에는 관악을의 재보선에 출마를 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북 사람을 강조를 하면서 이곳 덕진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총선 유랑팀은 전북 사람을 강조하는 정동영 후보와 그리고 전북이 키울 사람을 강조하는 김성주 더민주 후보를 만날 예정인데 과연 우리들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을지
참고로 우리 총선 유랑팀은 이곳 전주 덕진에 오기 전에 수차례 정동영 후보 측에 연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남 자체가 인터뷰가 쉽지가 않았는데 과연 만날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죠. 세상이 어떻든 상관없다 말했지. 하지만 긴 시간을 지나 우리는 알았네. 우리가 함께해야 할 그 이유를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고생 많으시죠. TV에서. 예. 아, 의원님 인터뷰 여러 차례 요청드렸는데 워낙 바쁘셔가지고 지금 사무실 갔다가 여기 오신다 그래서 잠깐 말씀 좀 드리려고 왔어요. 다음에 관월초등학교인가 거기니까 거기 가서 만납니다. 관월초등학교. 그래 잠깐 한 가지만 여쭐게요. 한 가지. 그 다음 일정. 오늘 애들이 그렇게 안 붙어. 잠바 입고. 네. 내피를 좀. 예. 여기 앉아서 설명을 좀 해봐요. 저희가 총선 아바타라고 해서 좀 이따가 대고 이제 설명을. 나 지금 총선 아바타 처음인데. 아, 또 왜? 여러 곳에서 이미 나오고 봤는데요. 네. 저희가 총선 아바타라 그래서 전국 다니면서 뭐 제주, 부산, 뭐 광주, 순천 해가지고 지금 전국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 평상시 말씀 좀 해주시면 되죠. 잠깐만요. 한 10초만 생각하고. 네. 전북이 정치의 변방. 특히 야당에서 호남 정치의 부활이 있어야 정권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 열망이 불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전북의 경우를 보면 정치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으로 물러난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이 변방에 있는 정치를 중심으로 되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이제 정동영이 여기 출마하니까 전북대학교의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썼어요. 정동영의 귀환은 소리의 귀환이다. 그동안 목소리 못 내고 존재감 없던 전북 정치에 목소리가 이제 비로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저는 전북 정치를 최강팀으로 만들어서 변방에서 중심으로 돌리는 것, 여기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왜 중앙당의 역할을 안 하느냐.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찾아왔을 때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그리고 실제 저는 전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이나 결정은 중앙당 지도부 분들이 현명하게 알아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하원 의장을 오래 하신 토마스 오닐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정치는 로컬이다. 모든 정치는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그 뿌리가 없는 정치는 생명력이 없는 거죠. 저는 우선 이 소외된 전북과 야당 내에서도 차별된 이 전북 정치, 호남 정치를 중심에 세우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찍고 노는 날, 예, 반갑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국회의원이 자기가 했다라고 얘기하면 자기 머리에서 나온 제안으로 법안이나 예산 확보를 통해서 마무리해야지 국회의원이 하는 겁니다. 전주에서 그동안 있었던 국회의원 재임 기간에 일단 모든 일을 다 국회의원 자기가 했다고 하면 시장이 곤란해지죠. 시민들이 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옥마을은 국회의원이 한 일이 아니고 시장이 한 일이죠. 자, 정동영 의원이 한옥마을은 내가 했다라고 얘기하려면 한옥마을 관련된 특별법을 자기가 발의해서 통과시켰거나 한옥마을에 대해서 국비 확보한 걸 내놔야 돼요.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에 대해서 가장 큰 비판은 삼선의 국회의원한테 90% 밀어줬고 대선 후보에 당대표에 장관까지 지냈는데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유권자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전에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잘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잘 나갈 때도 신경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인기가 추락해서 그분이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더구나 더 민주에 복귀하는 게 당연한데 안 하고 안철수 당으로 가버렸잖아요. 불과 20명도 안 되는 정당에 가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당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 후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사선 의원이겠죠. 배지 4번 다는. 반면에 김성주가 이번에 당선이 된다면 강력한 지명들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꺾음으로 인해서 일약 야권의 유망한 정치인이 될 것이고 전라북도 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과거의 향수에 기댈 것이냐 미래의 가치에 투자할 것인가를 유권자들이 물을 겁니다. 사물은 색을 잃어가고 꽃에는 향기가 없다. 시절은 시간을 잊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네. 찍고 다녀도 되겠다. 모른 시간을 넣어. 안녕하십니까. 총선 아파트 IMP가 간다. 이곳은 덕지라고 불리우는 대구입니다. 저희가 오늘 대구에 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오면서 막 그 길바닥에 막 적진에 왔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가 지금 어디를 거쳐왔죠? 순천, 광주, 대전, 그다음 세종, 그다음에 대구까지 온 거죠. 이 며칠 저희가 한 15일째인가요 지금? 16일? 6일? 6일째 말했습니다. 네, 16일째인데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돌아다니다 보면서 되게 이제 한 가지씩 이제 생각나는 뭐 사건 사고라고 할까나 그런 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기억에 나는 게 우리 정동영 후보 만나러 계속 이제 컨택을 하려고 갔는데 정 후보 측에서는 우리가 급이 다르다. 그래갖고 뭐 김성주 상대방 후보랑 같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대선 출마를 하셨고 거물 정치인 거 맞는데 그 같은 후보로 나왔으면은 좀 맞춰갖고 그냥 인터뷰를 해주지 계속 이렇게 격을 높이려고 해갖고 저희 같이 이제 격이 낮은 이 1인 미디어는 힘듭니다. 우리 길바닥 기자는 생각나는 에피소드 있나요? 저희가 전주에서 특종을 건지지 않았습니까? 그 대통령의 7시간이 어디에 머물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게 주워 있으면 안 돼요. 네, 이게 이것도 명예훼손 들어오고 이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아니잖아. 우루과이 대통령일 수도 있고 아베 총리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페북에 대통령 관절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농담이고요. 이걸로 명예훼손하지 마시고 제가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고 광주에서 저는 이 대구가 참 의미 있는 곳으로 왔다고 하고 사실상 제가 좀 기다렸던 곳입니다. 많은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은 후보들이 있고 그 다음에 후보 중에서 누구 지금 벼르고 있나요? 저는 오늘 종편에서도 보도한 그 달성군의 추경호 후보입니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기획실장으로 했던 사람이죠. 일전에 한번 면접 때 제가 인터뷰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기도 했는데 좀 또 까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99.99 까이겠죠. 하지만 제발 나한테 왜 그러냐 할 정도까지 이번에 좀 따라붙어 볼 생각이고 왜 이 사람한테 주목을 하고 있냐면은 달성군은 아시다시피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입니다. 고향인데 진박이죠. 오리지널 하사받은 지역구에 진박의 논란이 아주 사그라들지 않는 그러한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무려 경선 없이 단수로 추천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계속해서 좀 직접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기대해 주세요. 추경호 후보에 대해서. 우리 김미자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느끼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 광주 취재에서 저는 광주에서의 굉장히 야당 싸움, 요즘에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싸움이 짙은데 결국에는 광주가 발전하지 않은 가장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미안한 얘기인데 민주당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광주에서의
여당의 모습을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청년들이 메시지를 내도 목소리를 내도 이걸 반영할 수 있는 아무 청년 정책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정말 답답했고 그거에 대해서 변화조차 제대로 과연 이룰 수 있을까? 저는 광주 시민들이 정말 진정한 호남 민심이라는 저는 이 변화에 대해서 깨부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자생적으로 어떻게든 변화할 수 있는 광주 사람을 믿고 그게 호남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느낀 바는 뭐냐. 우리가 도시를 갈 때마다 우리 조합원들을 비롯해서 우리 피터 선배의 팬들 그리고 우리 길바닥 선배의 팬들이 후원하신 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이 바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우리 국민TV 조합원들도 저희가 매번 같이 밥을 못 먹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16일째가 됐는데 남자 넷이서 우중충한 그 스타일로 해갖고 모텔에서 맨날 자고 근데 저희가 잠을 자기보다는 거의 이제 편집 작업하고 취재한 내용 이제 기사로 쓰고 이제 이런 작업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TV의 어떤 지상파나 종편의 어떤 보도 채널과 비교하면 저희가 확실히 떨어집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후보자를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려고 무진장 많이 애를 씁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분께서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질책도 좀 해주시고 또 저희가 각 지역에 갈 때마다 이런 것들은 좀 취재해달라 이 사람을 좀 만나봐라 하는 이런 요구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이제 대구에서 나는 무엇을 하겠다 살살 얘기해야 돼요. 여기 대구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 사람에 집중합니다. 도대체 그가 왜 단수 추천으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왔는지 집중적으로 취재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저희가 대구에서 참 많은 뉴스를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곳입니다. 근데 사실 아직 본격 선거가 돌입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태까지 보여줬던 그런 어떤 소식들이 좀 약간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재미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이 선거 과정, 경선 과정, 공천 과정, 그 다음에 선거 운동에 돌입했을 때 선거 과정, 그 다음에 당선까지 그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한 그 시작에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거라 저는 봅니다. 저는 이 길바닥 선배가 이제 후보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한다면은 좀 더 전 유권자들에게 좀 다가설게요. 그래서 우리 택시기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 청년들이 대구 민심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는데 과연 비박, 친박, 진박 요 사이에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여전히 1번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찍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저는 낱낱이 한번 시민들을 발품 팔면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대구 민심을 한번 좀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기획하는 건 이제 그 대구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으로 나오고 있는 김부겸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녹색당 후보들을 만나서 과연 그들이 이 척박한 땅에서 왜 출마를 했고 그들이 꿈꾸는 그런 정치의 모습이 무엇인지 좀 파헤치고 싶습니다. 저희 이제 남자 4명이 모였는데 각기 이제 역할들이 좀 다릅니다. 우리 길바닥은 또 돌진형, 우리 또 김 기자는 잘생긴 얼굴로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을 이렇게 유혹하는 스타일. 저는 이제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 어떤 뭐 글을 쓰는 어떤 글감이나 자료를 찾는 스타일인데 또 우리 우PD는 밤새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더 쉽고 재밌는 영상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이 4사람의 역할이 다르다는 거는 저희가 16일 동안 조금씩 호흡을 맞춰 나가고 있다는 그 증거라고 좀 봅니다. 앞으로 뭐 20일, 30일 좀 더 멋진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 그 방송이나 영상을 좀 공유도 좀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 대구는 김강석의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 꼭 가야 돼요. 김광석 화이팅! 김광석 그래서 노래 나오네요. 끝! 오늘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30대 여성은 호흡으로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번호를 추출해주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모두가 꿈꾸는 가슴 벅찬
벅찬 미래를 우리는 얼마나 꿈꾸고 기대했던가 이젠 또 다른 시작을 내야 할 시간 새로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시간 너와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시간 우리가 함께해야 할 시간 왔네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희망감으로 하러 가세 하러 가 투표를 하러 가 우리들의 미래감으로 찍고 노는 날 소리가 생겼다. 찍고 노는 날 할 의지가 있구나 이런 게 나와야 그분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